혹시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소파에 기대어 깜빡 잠든 적은 없으신가요? 절대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오늘 하루가 조금 피곤했거나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식후, 졸음은 지금 우리 몸속에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3명 중 1명은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당뇨 바로 직전 단계인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본인이 당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당뇨라는 질병은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눈에 띄는 특별한 통증이나 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하고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유독 심하게 쏟아지는 참기 힘든 졸음입니다. 진작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조심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시며 병원 침대에 누워 뒤늦게 눈물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아주 중요한 3가지 사실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왜 이토록 졸음이 쏟아지는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소화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식후 졸음이 당뇨병과 도대체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의 무서운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식후 혈당 관리법 3가지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차근차근 시청하신다면 당장 오늘 저녁 밥상부터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습관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내 몸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 여행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꼭대기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마치 뾰족한 바늘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일이 매일 반복될수록 우리 몸속 장기들이 골병이 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췌장이라는 아주 고마운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이 미친 듯이 날뛰게 되면 이 췌장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지쳐서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결국 췌장이 완전히 힘을 잃고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로도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평소에 밥을 먹고 나서 유독 졸음이 심하게 쏟아지는 분들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식후 졸음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여러분이 식탁에서 느끼는 작은 졸음이 사실은 당뇨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그저 평생 약을 먹고 조심하면 되는 병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당뇨 그 자체가 아니라 소리 없이 등 뒤에서 찾아오는 끔찍한 합병증들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서 눈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막히면 결국 앞이 보이지 않는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이 망가지면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가서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를 평생 받으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끝에 피가 통하지 않아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도 대부분 이 당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식사 후에 유독 참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밀려오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 차단 3가지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삼시세끼 맛있게 밥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참으로 놀랍고 바쁜 일들이 한바탕 벌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먹는 하얀 쌀밥이나 고소한 빵, 그리고 쫄깃한 국수와 달콤한 감자 같은 음식들은 모두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이 탄수화물들이 우리 입과 위를 거쳐 소화가 되면 아주 작고 미세한 포도당이라는 성분으로 쪼개져서 우리 혈액 속으로 싹 흡수됩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가 보통 혈당이 오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우리 몸속 장기인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아주 소중한 호르몬을 힘차게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는 포도당들을 붙잡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 안으로 쏙쏙 집어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간 포도당은 우리가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힘을 쓰는 소중한 에너지로 쓰이거나 다음을 위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마치 아파트 입구에서 친절한 경비원 아저씨가 새로 찾아온 방문객들을 한 명 한 명 안전하게 각 가정으로 안내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너무 급하게 꼭꼭 씹지 않고 빨리 먹거나 흰쌀밥이나 밀가루 빵처럼 입에는 달고 부드러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고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한꺼번에 확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늘 높이 치솟으면 우리 몸의 경비원인 췌장도 너무 당황해서 인슐린을 정상보다 몇 배나 많이 뿜어내게 됩니다. 인슐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 이번에는 반대로 혈당이 정상 기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의사들은 이것을 두고 몸이 과하게 반응해서 혈당이 낮아졌다고 하여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순간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정상 이하로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의 대장격인 뇌로 가야 할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몸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꾸벅꾸벅 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후 졸음과 혈당의 널뛰기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끌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몇 년 동안 소리 없이 반복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의 췌장은 주인이 밥을 먹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억지로 짜내어 만들어야 하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매일같이 밀려드는 수백 수천 명의 방문객을 쉬지도 못하고 혼자서 다 감당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우리 효자 같은 췌장이 어떻게든 주인을 위해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며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췌장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며 그 기능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던 췌장 속에 아주 작은 베타세포라는 귀한 공장들이 닳고 닳아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몸속의 세포들까지 심술을 부리며 아주 고약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경비원이 포도당을 데리고 와서 세포 문을 똑똑 두드려도 세포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문을 꽉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인슐린의 말을 세포들이 들먹이지 않고
저항한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면 갈 곳을 잃은 포도당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끈적한 상태로 우리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며, 여기서 관리를 못하고 더 나빠지면 돌이키기 힘든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당뇨병이 찾아오는 단계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단계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솟구쳤다 꺼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매일 반복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이로 인해 췌장의 피로가 계속 쌓이고 세포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본격적인 당뇨 직전인 당뇨 전 단계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침,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로 높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결국 몸이 무너져 공복, 혈당이 126 이상으로 올라가 병원에서 당뇨병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보물인 근육량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가장 많이 흡수해서 불태워버리는 거대한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리와 팔의 근육이 줄어들다 보니 내 몸속에 들어온 혈당을 받아주고 처리해줄 공간 자체가 턱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에 주름이 지듯 우리 몸속의 귀한 췌장도 함께 나이를 먹고 노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혈당이 올랐을 때 기미 나고 빠르게 인슐린을 뿜어내지 못하고 한 박자 늦게 굼뜨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양의 하얀 쌀밥을 먹어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우리 어르신들은 혈당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그 나쁜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슬프게도 6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 당뇨병 환자가 마치 산불처럼 급격하게 늘어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인체 신비와 당뇨의 원인은 정말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졸음과 싸우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모인 진짜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오늘 저녁 식사 시간부터 누구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 차단법 3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몸을 지키는 귀한 시간인 만큼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식사 후에 찾아오는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지독한 식후 졸음도 쫓아내며 당뇨병까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맞대고 알려드리는 이 3가지 방법은 지갑에서 돈 한 푼 꺼내지 않고도 오늘 당장 내 집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비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먹는 식사 시간에 음식 먹는 순서를 마법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상위에 차려진 음식 중에서 무조건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으로 단백질을 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싱그러운 채소 속에는 식이섬유라는 고마운 성분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우리 위장 속에 먼저 들어가서 융단처럼 자리를 깔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식이섬유가 장벽을 먼저 만들어주면 그 뒤에 들어오는 밥의 소화 속도를 아주 느릿느릿하게 늦춰주는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그 덕분에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흡수되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스며들게 되니 혈당이 확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식사 순서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상위에 올라온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 종류나 아삭한 샐러드,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 속에 들어있는 건더기 같은 채소류부터 먼저 젓가락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식사를 시작하시고 처음 5분에서 10분 동안은 오직 이 채소, 반찬들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위장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2단계는 채소를 어느 정도 드신 후에 조기구이나 갈치구이 같은 생선 종류나 뜨끈한 두부, 그리고 달걀찜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맛나게 드시는 것입니다. 3단계는 이렇게 배를 어느 정도 채우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비로소 하얀 쌀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입에 넣으시는 순서입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2,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오직 이 채소 먼저 먹기 식사법 하나만 실천했을 뿐인데도 식후 혈당이 평균 29%나 뚝 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생을 밥 한 숟갈에 반찬 하나 올려 드시던 습관이 있어서 처음에는 영 어색하고 유난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딱 2주일만 눈 감고 실천해 보시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 순서가 훨씬 속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밥상부터 꼭 한번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사를 맛있게 마치고 나서 딱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듯 걷는 습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주변에서나 방송에서나 워낙 자주 접하셔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발걸음이 도대체 왜 우리 몸속 혈당을 떨어뜨리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움직여서 걸으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들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경비원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제 손으로 직접 끌어다가 에너지로 활활 태워버립니다. 마치 아파트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 성급한 주민이 직접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집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다 먹고 나서 혈당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30분 이내에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하면 혈당이 하늘 높이 치솟는 것을 아주 손쉽게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식후에 딱 10분에서 15분만 가볍게 걸어주어도 우리 몸속 혈당이 최대 20에서 30%까지 줄어드는 엄청난 보약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마음이 급해서 밖으로 뛰어나가 너무 빠르게 대걸음으로 걸으시면 오히려 위장으로 가야 할 피가 다리로 쏠려 소화불량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식탁에 편안하게 앉아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숨을 고르신 후에 천천히 출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속도는 절대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빨리 걸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옆 사람과 오늘 날씨에 대해 도란도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편안한 걸음이면 딱 좋습니다. 간혹 무릎 관절이 좋지 않거나 허리가 아파서 바깥 걸음이 힘드신 어르신들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날씨가 궂은 날에는 따뜻한 거실이나 아파트 복도를 5분에서 10분 정도만 천천히 왔다 갔다 하셔도 몸속 혈당은 거짓말처럼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번에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삼시세끼 식후마다 거르지 않고 꿉꿉하게 실천하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매일 먹는 밥의 양을 아주 조금만 줄이고 하얀 쌀밥 대신 건강한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우리 입에는 참 달고 맛 좋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혈관 속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빠르고 무자비하게 만들어내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하얀 쌀은 농부들이 도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식이섬유나 영양소가 들어있는 쌀겨와
쌀눈을 홀랑 다 깎아내버린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에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빠르게 소화가 되어버리고 혈당 역시 폭죽을 쏘아 올리듯 순식간에 올려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3가지를 상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얀 쌀에 어르신들의 몸을 살리는 귀한 잡곡들을 골고루 혼합해서 밥을 짓는 방법입니다. 하얀 쌀밥에 구수한 현미나 보리 그리고 톡톡 터지는 귀리나 몸에 좋은 콩을 30% 정도만 섞어서 밥을 지으셔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처음에는 거칠거칠한 식감이 낯설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니 처음에는 잡곡을 아주 조금만 넣으셨다가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먹던 밥 공기에서 밥의 양을 딱 4분의 1 정도만 과감하게 덜어내고 조절하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밥 양이 줄어드니 식사가 끝나고 나서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허기진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상 위에 있는 푸른 채소, 반찬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조금 더 넉넉하게 드시면 배도 든든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는 분들만 몰래 실천하고 계시는 아주 신기하고 유용한 냉밥 활용법입니다. 갓 지어낸 뜨끈뜨끈한 밥을 대접에 퍼서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히면 밥 속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아주 기특한 성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몸속에 들어가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려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찬밥을 어떻게 생으로 먹냐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밥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드셔도 이 고마운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정보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혈당을 관리하실 분들은 댓글에 혈당이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편은 혈당 관리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식후에 유독 졸리다 하신 분들 댓글에 식후졸음 있어요 라고 써주시면 비슷한 경험 나누실 수 있어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